네, 2020년 8월 27일 장 마감 이후에 리뷰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네, 6시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본업 관련된 일이 조금 있어서 그 일을 보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급창 여기 있고요.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지수는 이렇게 음봉, 아래 꼬리가 좀 달린 음봉에 거래는 평소보다 좀 많이 거래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한 시장이었고, 최근 들어서 투신에 좀 수급이 있었는데 오늘은 매도를 좀 했네요. 거래 대금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온 날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더 안 좋은데 상황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고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처럼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위협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이전에 양봉에서의 몸통을 벗어나는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종목이 대주전자재료랑 그리고 서진 시스템을 제가 여기 좀 미리 옮겨놨는데, 서진 시스템 오늘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둘 다 비슷한 위치에 둘 다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아서 서진 시스템 매수를 했다가 손절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와 손절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매매를 엄청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뭐 경험하지 못하셨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나와가 오늘 시세를 좀 줬고요. 거래량이 30만 주 정도 나왔네요. 바이넥스는 오늘 좀 변동성을 좀 줬는데 매매를 하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합병 이슈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오늘 오른 자리를 조금 반납하는 음봉이 나왔고요. 신풍제약은 시간외에서 어제 강해서 넣어놨던 종목이고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LG화학도 시간외에서 강했는데 음봉으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수급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네요. 바티텍매드는 시간외에서 강해서 제가 분류를 해놨었는데 시간외에서 돈이 좀 많이 몰렸었고요. 아이고, 네. 투신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LG화학 수급 다시 보겠습니다. 네, 투신에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매도가 나왔네요. 외국인은 일본 쪽에서 좀 매수를 한 것 같고, 시티그룹에서 매도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S맥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남긴 모습이고요. 오늘 투신 쪽에서 좀 거래가 들어왔네요. 거래량. 일단 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크게 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3강 MNT 자리가 좋아서 제가 아까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기간 수급이 좋죠. 네. 3강 MNT는
아까 이제 기관 수급을 돌려보는 그 영상을 따로 찍으면서 분류를 해뒀습니다. 지우고. 네,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만 보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울게요. 시젠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다시 되면서 21선 회복해주면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젠도, 그리고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보도록 하고요. 서진 시스템 넣어놨고요. YG 엔터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다가 네, 요 때쯤에 점심시간쯤에 한번 시세를 줬는데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어서 5만원 호가는 이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YG 엔터, YG 엔터는 지금 돌파 가게 넣어놓도록 할게요. 금호 HT 이거는 상한가 종목들 보다가 추가를 하는 건데 내일 또 좀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너무 급하게 오르긴 했는데 거래가 좀 많이 나와서 요거는 좀 구경할 겸 구경하다가 자리가 나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만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아까 제가 역사적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직 조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걸 뚫어주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본 건데 너무 급하게 요즘 많이 올라서 네, 매매를 해야 할 욕심은 나진 않네요. 그리고 웹캐시도 오늘 추가를 한 종목이고요. 웹캐시도 내일 시장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제 기간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막 변동성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모습이었는데 내일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웹캐시 같은 경우는 JP모간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 10만 주 들어온 게 다 거의 다 JP모건인 것 같거든요. CS증권이랑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아무래도 내일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마 BNH는 오늘 아직 자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첨보가 오늘 수급이 또 들어왔었는데 오늘 매매하려고 봤지만 장 초반 외에는 그렇게 먹을 자리가 나오지 않아서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내일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궁금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JYP 엔터는 오늘 시초가부터 힘을 못 썼고 오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돌파 각으로 보기에는 오늘 음봉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빼놓을게요. 나노신 소재가 오늘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고 보면은 돌파를 하러 갈 그런 좀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가게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외국인은 매들린치가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증권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D. 네. 좀 안 좋은 음봉이 나와서 당분간은 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에서 뭐 양봉이 좀 떠주면서 반등을 주다가 고점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도 21선 이탈했고 ENDD 지우지는 않고요. 카페24 오늘 시세가 좀 나왔어요. 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에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았는데 오늘 시세가 나왔고요. 요 시간에 저는 YBM 넷을 매매를 했고 장 초반부터 너무 급하게 오르는 모습에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볼까 하다가 평소에 거래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어서 좀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시 시세가 좀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돌파 가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로 해서 올랐는데 뭐 내일도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어제 상한가에 갔다가 네, 눌리면서 거의 하한가에 버금가는 그런 변동성을 줬는데 네, 매매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도 이제 지울게요. 요즘 상한가에 갔다 그래서 무조건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따라잡기에는 다음날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알서포트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확진자 수 증가되고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더 되고 확진자 수가 더 나온다면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응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셀레믹스는 오늘 음봉이 이렇게 나왔고요.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네요. 셀레믹스는 일단 제가 신규 상장주는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종목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 오늘 네, 안 좋게 끝났고요.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수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캔들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도 지금 자리가 괜찮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국 BNC도 돌파 각으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제넥신이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멘탈이 나갈 뻔했는데 이 자리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이때 아마 서진 시스템에 집중한다고 놓친 것 같은데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네, 엄청난 변동성을 줬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오늘 시세를 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올지 아니면 좀 눌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수급은 다 나가긴 했는데 돌파를 했으니까 유심히 볼 종목에 넣고요. 제넥신이 지금 수급이 다 나가고 여기 음봉 이 음봉을 바로 회복을 해줬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세를 줄기 전에
시그널 같은 거라고 봤어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음봉 뒤에 나오는 양봉을 좀 신경을 쓰면서 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YBM넷 보겠습니다. YBM넷은 오늘 시세가 나왔고 전고점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상한가에 가지는 못했어요. 갔다가 풀려서 내려온 모습이었고, 수급은 이제 기관 쪽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모습이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고 나오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렇게 증권은 찍히지는 않습니다. 뭐 가짜 외국인일지 검은 머리 외국인일지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아무튼 손이 가는 수급은 아니네요. 비트컴퓨터도 오늘 보다가 놓쳐버렸는데, 좀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지금 박스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내려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세 번째 시도,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시도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은 뚫어준다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태형건설, 네, 오늘 좀 시세가 나왔고요. CIS 눌렸습니다. 대화제약, 네, 대화제약은 아까 제가 따로 편입을 한 종목이고, 차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대화제약은 일단 수급이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일단 차트 모양만 보고서 제가 추가를 한 거고, 내일 18,050원을 좀 뚫어주는지 보려고 넣어놨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오늘 별로 시세를 주지는 못했고요. 두산중공업 3%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 언젠가 이제 카페24처럼 한번 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따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유심히 볼 종목으로 보고요. 그냥 관심은 지우도록 할게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주봉으로 보고 하면 아직 조금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관심 종목, 어제 있었던 종목들을 요 밑에 있던 것까지 다 지금 넣어놔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들은 웬만한 거는 지금 다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MH 에탄올 오늘 좀 시세가 나왔어요. 일단 요 정도만 분류를 해둘게요. 오늘도 관심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에서는 금호 HT랑 HT만 보고요. 나머지는 요렇게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 순위를 보면 지금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부광약품, S맥이 변동성이 그렇게 나왔는데 또 갈까요? 일단 네, 강한 건 강한 거기 때문에 넣어놓을게요. 시젠도 넣어놓고, 시젠은 지금 두 군데 겹치네요. 엑세스바이오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올라가더라도 저는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관심 종목을 보고요.
계좌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발표라고 하기까진 뭐하지만 괜히 또 제가 미리 선침해를 하고서 이런데 유튜브 올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몇 분 안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그냥 매매 일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제가 보던 게 있었는데 네, YBM넷입니다. 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20분이 벌써 또 넘어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YBM넷 오늘 장 초반에 매매했고요. 여기서 사서 좀 짧게 많이 했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호가창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매도를 했고요. 또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잡은 건 잘한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팔았는데 힘이 좀 너무 강한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매도를 바로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오늘 YBM 매도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아까 서진 시스템 매매한 거 올려드렸듯이 서진 시스템 매도한 포지션을 좀 보면은 지금 그 전고점 부분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지켜줘서 49,800원 아직도 기억나네. 49,800원을 지켜줘서 매수를 했고요. 5만원 호가가 멀지 않아서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세를 주지 못하는 모습에 여기서 매도를 잡고 다시 한번 진입을 했다가 청산을 한 모습입니다. 서진 시스템에서 손실이 크게 나지는 않았고요. 1%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매한 게 제이시언 시스템을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죠. 여기서 그냥 짧게 들어갔다가 너무 고점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훨씬 잘 갔네요.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자리를 잘 못 보는 탓인 거죠. 힘이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24를 한번 들어갔다가 본전에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매를 보면 이제 카페24는 본전에 손절을 했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에서 손해가 좀 1.5% 정도 났고요. 서진 시스템에서 1%, YBM넷에서 이제 수익률이 1%, 그래서 마이너스,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만원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난 것 같아요. 2% 조금 안 되게 2만원 정도 손실이 또 났는데, 일단은 지금 손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손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매매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대신에 좀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